자, 안녕하세요. 미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진로에 대한 그런 컨텐츠로 차터뷰, 자, 그거를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옆에 계신 먼저 박전범 대표님 소개부터 할게요. 자,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정범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그 라이프타임 컴퍼니라는 이제 주식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위탁 경영을 이제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리조트, 호텔, 뭐 기업체 아니면 뭐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트니스 클럽 또는 우리가 북카페를 전문으로 운영하고 위탁하는 업체로서 저희가 라이프타임 컴퍼니에 대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겸해서 부천대학교 재활스포츠과의 겸임 교수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유 경력이 뭐 네. 어유 화려하시네요. 네. 일단은 이제 운동선수 출신들의 사회에 진출했을 때 관련된 이제 내용으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할 건데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꼭! 자, 대표님은 그럼 역도를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중학교 때 그 신장이 지금 한 178 정도 되는데 그때 한 176cm 정도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말 정도 돼서 중학교 2학년 이제 올라갈 때 저희 그 체육 선생님이 저희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 뭐 연세대에서 그때 박사를 하시면서 이제 선생님을 하고 계셨는데 저한테 이제 한 말씀이 정모아, 너는 이제 신체적으로 운동 쪽으로 아주 좀 재질이 있을 것 같아, 소질이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저한테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건네시면서 너는 그냥 운동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냥 대학교는 그냥 쉽게 갈 수 있어 라는 소리에 저도 잠깐 이제 마음이 좀 흔들려가지고 경기 최고라는 이제 학교를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역도를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딱 보게 됐는데 그 선배님들의 그 몸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다 필요 없고 일단 그 몸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저는 그렇게 해서 운동을 처음에 시작했던 계기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역도를 선택한 이유는 있나요? 저희 학교가 복싱하고 역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공 던지기를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 공 던지기가 너무 이제 어깨 힘이 좋아서 우리 체육 선생님이 저를 역도로 이렇게 좀 이렇게 선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야구부가 있거나 네. 뭐 이렇게 육상분들 투척부가 있었으면 네. 그쪽으로도 빠졌을 수도 있네요. 아니요, 저는 일단 뭐 체육에 소질이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그 선배들의 몸을 보고, 예, 매력에 빠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 이제 선수를 계속 갈 건지 아니면 대학을 진학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에 놓여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저는 고등학교 이제 진학을 해서 1학년 때는 1, 2학년 때는 너무 그 운동이 좋아서 제가 뭔가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이제 그 보람과 또 하나의 이 동기가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행복감을 저는 그때 느꼈었는데 2학년 말 돼서 제가 이제 뭐 진로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대학도 그렇고 어떻게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제가 그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2학년 말 때 그냥 딱 결단을 내린 게 그냥 앞으로 제가 역도를 해서 나가면 뭐 큰 저한테 비전이 없을 것 같아서 처음에 그냥 공부를 하겠다 해서 저는 고3이 올라가는 순간 운동을 이제 저는 조금 이제 한 30% 정도 하면서 나머지 한 70%를 학업에 그래서 학원 다니고 독서실 다니고 한 1년을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일찍 운동을 약간 좀 접은 케이스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체육고등학교 특성상 3년 계속 그 3년 내내 기숙사 생활하고 운동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1교시부터 4교시까지 공부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었는데 저는 이제 4교시가 끝나고 한 운동을 1시간 정도 하고 나서 저에게만 그래도 학교에서 조금 양해를 좀 해주셔가지고 저는 한 12시까지 기숙사에 학원 갔다가 독서실 갔다가 그런 이제 좀 양해를 좀 학교에서 좀 해주셔가지고 조금 빨리 운동을 좀 적고 공부로 좀 이제 진로를 좀 바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셨는데 대학 어떤 대학을 가셨죠? 저는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이제 해가지고 체육 쪽이 아닌 이제 경찰 대학 쪽으로 이제 좀 방향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경찰 대학 쪽으로 원서를 한 두세 군데 썼는데 저희 때 수능을 너무 많이 잘 봐가지고 제가 어디 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년제 경찰 대학은 이제 다 떨어지고 안 되겠다. 전문대라도 가서 편입을 해야겠다 싶어서 저는 이제 전문대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전문대를 진학을 한 다음에 졸업을 하시고 바로 사회생활을 하셨나요? 아니면 저는 이제 전문대를 간 목적이 앞으로 제가 더 좋은 데를 좀 이제 편입을 하고자 그 목표를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체육 쪽을 가니까 처음에 이제 경찰 쪽으로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체육 쪽으로 가보니까 그래도 제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좀 마음이 바뀌어갖고 저는 이제 체육 교육과를 이제 목표를 가지고 2년 동안 이제 편입 준비에 2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실기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제가 목표했던 바로 체육 교육과로 저는 이제 편입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체육교육과가 있는 그 대학은 어디를 진학을 하셨죠? 저는 이제 경기도 안양에 있는 이제 성결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이제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들어가서 편입해서 3학년, 4학년, 2년 동안 다른 이제 학업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체육 선생이 되고자 한 2년 동안 정말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스케줄을 쫙 짜가지고 제가 한 18시간을 운동 및 거의 공부만 노량진도 다니면서 한 2년 동안 제가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는 또 한 문제점이 하나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체육 전공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 있었는데 한 가지 이제 부족했던 게 운동을 이제 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그 기초 지식이 너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공부하면서 이런 점이 좀 아쉬웠구나라는 게 단점으로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좀 더 체육 선생보다 제가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 이제 교수 쪽으로 조금 이제 생각을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사회생활 조금 하다가 이제 대학원까지 이제 진학을 하게 돼서 지금 이제 한양대 석사 박사를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을 진학하신 건지 아니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대학원을 진학하신 건지 4년을 이제 마치고 학사를 마치고 나서 2년 동안 이제 공부를 좀 더 하려고 안양의 이제 대림대학의 운동 처방실에 이제 조교를 이제 좀 그때 채용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운동 처방실에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안양시에 있는 모든 보건소에서 건강운동관리라는 이제 보건소하고 연계가 됐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이제 제가 강사도 하고 또 학교에 운동 그 지도를 통해서 제가 이제 경험을 이렇게 쌓았던 그런 이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2년을 마치고 나서 공부가 이제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대학원을 이제 가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럼 대학원을 진학을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럼 이제 대학원을 이제 졸업하고 네. 나서는 어떤 일을 하셨죠? 제가 이제 대학원만 딱 해서 다닌 게 아니고요.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대림대 2년을 조교를 하고 그 다음에 건설회사에서 제가 호텔식으로 이제 운영하는 이제 건설 회사에 그 사내 피트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3년 정도 이제 근무를 이제 했고요. 그 하면서 제가 트레이너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바로 이제 매니저부터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피트니스에 대한 이제 운영,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시스템을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사회생활 할 때 그런 이제 직원 관리, 시설 관리, 운영 관리 이런 걸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걸 배워서 다음에 어떤 이제 기회가 돼도 또 이런 이제 매니저로서 제가 좀 이제 생각을 좀 이제 하고 있었던 이제 그때 첫 생활 직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그 학교도 다니면서 또 그때 이제 석사를 했어요. 석사까지 졸업하고 나서 제가 이제 나오게 된 이제 계기가 이제 박사를 가야 되는데 더 이상 이제 회사에서 그 이상으로 저를 대우를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저한테 이제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이렇게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퇴사를 하게 된 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퇴사를 하고 나서 이제 호텔 쪽으로 이제 또 이제 이직을 했고, 이직을 하면서 또 공부를 이제 계속 이제 하게 됐던 이제 그 계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석사 마치고 이제 박사 이제 들어가는 과정에서 또 호텔에서 또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게 됐는데, 제가 또 나오게 된 또 계기가 이 앞으로의 이 체육 쪽 그리고 스포츠 센터의 비전을 제가 한 5, 6년 정도 호텔이나 뭐 건설회사에서의 이런 이제 경험을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이런 이제 기업에서 모든 걸 이제 위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저는 그때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위탁 회사를 하나 차려서 지금처럼 아파트라든가 기업체라든가 호텔에 관련된 이제 여기 그 사내 휘트니스를 직접적으로 제가 이제 관리 운영해주는 그런 이제 컨셉을 잡고 저는 이제 또 회사에 나와서 지금 이 상황에 쓰게 된 거죠.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감이나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에 대한 비전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지금 제가 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러니까는 거의 학교를 한 19년 만에, 이 20살 때부터 한 19년 만에 박사까지 졸업을 한 것 같아요. 19년 걸렸는데, 제가 그 중에 사회생활을 한 15년 정도는 했어요. 직장도 다니고, 알바도 하고, 요게 한 19년 정도 됐는데, 지금 회사를 한 3년 정도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지금까지 그 하고 싶었던 거는 다 해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정말 저는 직업에 대해서 되게 자부도 많이 갖고 앞으로도 이 직업이 그 스포츠 쪽에서 모든 그 좀 비전이 앞으로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으로 투자해서 스포츠 센터를 운영한다는 게 지금 임대료도 이제 비싸고 또 보증료도 이제 많이 비싸지는 시기에 이 전문 인력들만 저희가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위탁 인력 공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 비전이 많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는 일에 매우 만족하고 앞으로 더 이제 좀 더 이 트렌드, 현재 트렌드에 맞게끔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아이템을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밌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인력 공급에 관련된 전문화된 시스템 도입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제 결국엔 이제 사람을 이제 고용해서 인력을 이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력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는지? 어떤 직업이든 인력 관리가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로 이제 그 인력을 관리하는데 좀 많이 그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그냥 이 사람하고 친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저를 믿고 계속 이제 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회사의 어떤 이제 복지라든가 또는 신뢰성, 그다음에 회사의 그 비전에 따라서 지금 사람들은 더 우리 때는 그래도 의리로 이렇게 따라갔지만 지금은 현실성이 되게 강조되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회사에 그 조금만 그 빈틈이 보여도 인력들이 와서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완하고 해서 지금까지 저는 이제 인력들도 그 교육을 그 주기마다 그 매 주기마다 교육을 통해서 그 계속 심화 교육을 지금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제 체육 쪽은요, 다른 이제 교육에 비해서 트렌드라든가 계속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제 이런 교육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 그 보수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여기쯤에서 제가 항상 이제 질문 드리는 게 있어요. 월 매출은 어떻게 되시죠? 저희가 지금 피트니스 센터 위탁하는 데가 뭐 다 합쳐서 한 10군데 정도 됩니다. 총 매출이 한 연으로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위탁 회사다 보니까 이제 도급비,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이제 도급비만 이제 받고 운영하는 이제 그 시스템이라서 뭐 한 군데당 뭐 한 월 순이익으로 따지면 한 400에서 500 정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1년 계산해 보면 대략 그러면 이제 이게 순수익이 그 정도인데 총 매출은 더 그렇죠. 그쵸? 근데 이제 거의 이제 인력에 대한 이제 부분에 인건비가 이제 많이 지출이 되고 인건비가 그래도 이 장점은 뭐냐면 위탁은 그 임대료라든가 보증료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지금 이런 시기에 아주 그냥 좀 안전하고 어느 정도 그래도 유지가 될 수 있는 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후배들에게 운동하고 있는 이 운동 선수들 후배들에게 조언할 점이나 은퇴 후 교육 또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후배들 있을 텐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인 기초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그 학교에서도 일단 운동만 시키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중간고사를 보면 그래도 70점 이상은 나올 수 있는 수준의 학업 성적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제 그 체육 현장에 대한 이제 이해도를 어떤 그 매주기마다 우리 성교육 하듯이 체육의 그 지도자들이 우리 그 운동하고 있는 그 현역 그 선수들에게 이런 현장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이해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제 체육에 대한 이제 비전은 우리가 지금 뭐 IT 산업 시대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과 사람들 간의 1대1 그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지도하는 그런 이제 체육 스포츠 쪽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또는 로봇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내가 그래도 가장 잘할 수 있는 어떠한 영역을 하나 가지고 꾸준하게 공부하고 또 연구하면 그 앞으로의 이 체육에 대한 비전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술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체육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계통에 비해서 사람이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직업은 이제 체육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이제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가 정보 제공 또는 미래 체육에 대한 방향을 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이고요. 이 프로그램이 그 전에도 지금 대한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회에서 은퇴 선수들을 위한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고 있지만 그게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본인들이 직접 찾지 않는 이상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홍보도 많이 됐으면 좋겠고 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심히 깊게 그 관심을 좀 가지고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오늘 뭐 말씀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인터뷰가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발랐어요? 네. 이번 차터브에서도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각계각층에 있는 운동 선수들 화이팅! 네. 오케이, 굿. 네.